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938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938일차고요. 음악이 안 들리죠? 저는 들려요. 이거 한 꺼야 되겠어요. 켜놨었네요. 오늘 286페이지예요. 한 보름 정도 나가려나? 뭐 그 정도 되면은 이제 책이 바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주위 사람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이제 끊겼어요. 그쵸? 보면은 지금, 어, 11번째인가요? 네, 오늘 오른쪽에 볼게요. 동료 집단이 주는 압력 같은 걸 생각해보면 당연한 규칙이었다. 동료 집단이 주는 압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조금 차이 난다가 아니라 큰 차이가 난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술 마시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술을 마시게 된다는 것과 부자와 함께 있으면 부자가 된다는 가설에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 그럼에도 나는 어쩌면 술과 부자라는 두 사례에도 유사점이 있을 수 있고 따라서 패턴이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최근에 나는 과체중인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람은 살이 찐다는 연구 결과를 접했다. 나는 이 결과가 완전히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타당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당신 친구들이 모두 정상 체중보다 25kg 정도 더 나가고 당신은 고작 5kg 정도 더 나갈 뿐이더라도 아마도 당신은 몸무게를 줄여야 한다는 압박을 크게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렇겠죠. 친구는 25kg니까 그 친구. 아이고, 제가 처음에 미국 갔을 때 느꼈던 거잖아요. 조금 뭐 우린 좀 퉁퉁하다 있잖아요. 퉁퉁한 느낌이 있잖아요. 아유, 미국 가보세요. 날씬해요. 이게 기준점이 달라져가지고. 날씬해요. 진짜 날씬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는 진짜 뚱뚱해가지고 이쪽 엉덩이하고 이쪽하고 완전 음식 자체가 그런가요? 한국에는 그런 분들을 잘 못 봐요. 다니다가는 그런 분들을 잘 못 보거든요. 근데 미국은 완전히 뚱뚱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 친구보다 내가 날씬하기 때문에 굳이 살을 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게다가 이 친구들이 만날 때마다 패스트푸드를 먹자고 한다면 친구들하고 어울려야 되는데 이제 패스트푸드 왜 좋아하는 걸 먹게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따라 하게 되잖아요. 저희 남편이 피자를 잘 못 먹었거든요. 처음에 저 만날 때 부침개, 뭐, 전 이런 건 좋아해도 피자 못 먹었는데 지금은 잘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음식의 성향도 바뀌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는 당신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패스트푸드를 먹자고 한다면 안 좋은 영향을, 그거는, 그쵸. 안 좋죠. 패스트푸드는. 영양분이 없잖아요. 영양가가 없어요. 다 영양가가 없거든요. 맛은 있죠. 배는 부르죠. 근데 이제 영양가는 없다라는 거. 따라서 과체중인 주위 사람들이 당신의 허리 둘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론은 설득력이 있다. 그래도 그렇지. 과체중인 사람과 어울리면 살이 찐다는 이론과 부자 동네에서 살면 부자가 된다는 이론이 어떻게 같을 수 있느냐 이 말이다. 같죠? 부자들의 생각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따라 한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이렇게 저렇게 어제도 이제 뭔가 어떤 분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뭐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한마디를 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펑크가 나면 그 펑크를 난 것을 빨리 그러면 이 사람들 말고 어 누군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떠오를 수 있다. 거기다 티켓을 샀고 또 가려고 했던 인원수가 있으니까 이제 한번 초대를 한번 해봐라. 거기에 펑크 나는 것만큼 초대해봐라 그랬더니 이제 그래도 솔직하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위드 그룹을 위해서도 있지만 위드 그룹을 위해서 얘기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 순간에. 위드 그룹 인원수 적을까봐 초대하라고 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전체를 위한 마음도 있어요. 항상. 저는 이제 제가 전체를 위한 마음도 항상 있지만
본인이 에너지가 떨어지고 초대하려고 했다가 그러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하라고 했다라 그랬더니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무의식에서는 나보다 전체를 위해서 채우라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거 아닌 거 알지 않냐 했더니 맞다 하면서. 근데 이제 그래도 얘기라도 내뱉어야지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갖고 싶은가 봐요. 그러니까 뭔가 근데 방향을 잡은 거죠.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방향을 본인이 잡을 수 있게끔 질문을 하고 또 안 좋은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 빨리 대화를 해서 소통하고.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1도가 틀리면 한참 지나면 엄청나게 다른 길로 가 있어요. 그게 생각이죠. 부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지? 그렇죠? 리더들은 어떤 생각을 하지? 리더들과 대화를 해보면 뭔가 다르죠. 다르다라는 거. 예, 그런 거. 그다음에 중간 리더들이 탑 스폰서하고 소통이 잘 되는 분들이 있어요. 소통이 잘 되는 분들하고 미팅을 하면 또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소통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옆길로 갈 확률이 아주 아주 99.9%가 옆길로 가 있어요. 옆길로 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춰서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그걸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부자 동네에 살면서 부자가 된다는 이론, 그렇죠? 부자 동네에 살면 부자가 된다는 이론에서는 특정한 메커니즘을 찾을 수가 없다.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이해 못할 때는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겉에 뭐 집, 차 이런 걸 부자들을 따라 해야 되나? 가랑이가 찢어질 텐데, 그죠? 그 겉모습을 따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정신세계, 마인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선생님은 의식 측정 해주신 거 얘기해 주셨잖아요. 토요일 날. 그, 여는 소리가 나는. 우리 집에 누가 들어왔나? 무슨 소리가 나는데. 남편이 일어났나? 저쪽에서 소리 난 것 같아가지고. 소리가 났어요. 들어왔나? 예. 그래서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대화를 나누면서,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눈다든지,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눴을 때 어떤 생각을 할지, 어떤 사건을 두고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참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 저도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의식 수업 들으면서. 뭔가 한 사건이 있으면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싶고 안 좋게 해석하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고 작년에 어떤 작년이에요. 무시감에 대한 부분들, 그렇죠? 눈치 보는 거를 어느 정도 좀 찾고 나니까 이제 그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있죠, 신념? 그거는 좀 없어져서 그런가 봐요. 좋아지는 생각의 관점이 그래도 긍정적으로 자꾸 이렇게 돌아가요.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래, 뭐, 이래서 그렇겠지. 이유가 있겠지. 그쵸? 그냥, 뭐, 아유, 몰라.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뭐 그런 뜻이 있겠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긍정적으로 굉장히 많이 변해가고 있고요. 근데 우리 사업을 하는데도 또 그렇잖아요. 의식이 에너지 정신세계가 내 어떤 직급을 만들고 돈이 물질은 그냥 따라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의식을 높이는 거, 긍정적으로 바꾸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중요합니다. 네, 또 볼게요. 딜버트를 선보이고 나서도 나는 퍼시픽 벨에서 몇 년을 더 근무했다. 감기가 왜 이렇게 더 추워서 그런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나의 옛 상사이자 내 만화에 딜버트라는 이름을 지어준 마이크 그 위는 자기 아버지가 일본 수용소에서 포로 수용소에서 겪었던 일을 바탕으로 한 쇼분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이 그 책이 작가로서 내놓은 첫 작품이었다.
퍼시픽 벨이라는 회사의 한 사무실 공간에서 생쥐처럼 오가며 일하던 두 사람이 모두 정식 작가가 되었다는 사실은 내게 평범한 우연으로 보였다. 평범한 우연. 평범한 우연은 없죠?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네, 진짜 우연은 없다라는 걸 되게 많이 느껴져요. 에너지장에서 끌고 오는 거죠. 에너지장에서. 보세요. 진짜 내가 나랑 에너지가 같다고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기 싫죠. 그게 나의 본 모습이라니까요. 내가 나를 보지 못하는 나의 한 모습. 인정하기 싫은데 인정하고 그거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인정할 수 있으면 달라지겠더라고요. 저도 거부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걸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연이 아니다. 우연으로 보였다. 근데 세상은 원래 이런 우연으로 가득한 곳이 아니더라. 우연이 아니라 우연은 없다. 그쵸? 정해진 거고 끌개장에 의해서 만나게 되더라라는 거죠. 네, 퍼시픽 벨을 퇴사한 뒤 나는 내 맞은편 자리에서 일하던 직원이 나중에 살인죄로 복역했던 경험을 책으로 써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벨트로 사람을 목졸라 살해하는 사람에게도 친절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니고 살아가는 내 입장에서 볼 때 그는 좋은 사람이었고 그의 책도 꽤나 훌륭했다. 지금은 출소한 저자는 지미 레너이고 책 제목은 다음은 없다이다. 퍼시픽 벨이라는 같은 회사 내의 작은 사무실 공간에서 함께 일했던 세 사람이 정식 작가가 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 그냥 우연히 일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다소 특별한 건 사실이다. 그래서 나의 패턴, 감지기가 작동을 시작했다. 두 사람은 나와 함께 일했고 나와 같은 길을 걸었다. 혹시 나의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본보기가 되었다거나 영감을 준 것일까? 아니면 그냥 우리 셋 모두 결국 책을 쓸 운명이었을까? 알 길은 없다. 그냥 끌리장에서 만난 거죠. 그렇죠? 영감을 준 거, 본보기가 되는 거. 책을 쓸 운명인 사람들과 또 만났을 수도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좋은 운으로 만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업으로 다 업이잖아요. 좋은 선업도 업이고 악업도 업이고. 근데 악업인 것 같지만 그걸 해결하면 선업으로 돌아간다고. 다음에 선업으로 된다는 거죠. 피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야. 그 문제는 반드시 나에게 닥쳐오게 되어 있다. 그렇죠? 네. 닥쳐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다가 아니다. 크로코 내셔널 뱅크의 기술 부서에서 감독관으로 일할 당시 그러니까 딜버트를 그려야겠다는 생각도 못했던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다. 어느 날 직원 하나가 나에게 오더니 스프레드 시트에서 재미있는 기능을 찾아냈다며 그에 관해 글을 쓸 계획이라고 했다. 잡지에 원고를 보내고 원고료를 받을 수 있는지 보고라 했다. 그는 글을 써본 경험은 없는 친구였지만 그의 아이디어는 충분히 해볼 만한 내용이었다. 나는 원고를 보내라고 부추겼다. 놀랍게도 잡지사에서 그의 원고를 채택했는데 1,500달러라는 당시로서는 상당한 금액을 원고료로 지급했다. 잡지사에서는 원고의 대부분을 편집이라는 비명하에 그 직원의 말에 따르면 학사를 감행해 고쳐서 실었다. 그 이후로는 그는 몇 건의 기사를 더 썼고 모두 잡지에 실렸다. 내가 그를 알고 지냈다는 사실이 훗날 내가 만화를 그리는데 영향을 미쳤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는 내게 사무실 칸막이 밖에서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사무실 한 켠 밖에서도 저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줬다 그러잖아요. 근데 보여주는 것보다 어쨌든 에너지로 인해서 뭔가 느끼는 게 있다는 거죠. 저 사람은 끝까지 안 해. 뭔가 내가 주의가 가 있다면 쟤는 쟤고 나는 나고 이게 아니라 그죠? 끌개장에서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났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만났는지 코가 맹맹해져가지고 책 읽는데 진짜 힘드네요. 감이 음, 그래서 그 뭔가 이 사무실 밖에서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이분 길버트는 에너지를 잘 몰라요. 보니까 제가 그 흐름에 뭔가는 그 타고난 전업 때문에 막 열심히 사셔서 성공을 한 케이스예요. 전업이 이제 좋아서. 근데 이제 에너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유유상종 모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인정하고 싶은 모임도 있고요. 내가 인정하기 싫은 것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인정하기 싫지만 내 옆에 있어. 그거는 예, 그냥 잘 들여다보고 인정하면 또 저항하게 되면 계속 붙어요. 그래서 그냥 인정하는 거, 저항하지 말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예, 그게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라는 거죠. 감사합니다. 선물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쵸? 예. 오케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우리는 수십 가지 경로를 통해 주변 사람들로부터 에너지, 영감, 기술, 성격적 특성을 습득한다. 성격적인 습득, 영감, 그쵸? 에너지, 영감. 때로는 본보기를 통해 배우고, 때로는 평범한 사람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며 성공이 생각보다 멀지 않은 일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이렇게 자극을 받으면 좀 더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확실한 계획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주변 사람들이 필요한 정보와 격려를 보여주기도 하고 사람들 소개해 주거나 유용한 조언을 하기도 한다. 우리는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키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점은 확실하다. 이 사실이 중요하다. 과거에 나는 부자 이웃들이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인턴을 짓궂게 놀려댔다. 만약 그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내 사과를 받아주기 바란다. 인턴을 놀렸어요. 이제는 살고 있는 동네가 성공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이해하고도 남는데요. 에너지에 영향을 주는 거. 당신 주변에 낙천적인 사람이 산다면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을 게 분명하다. 당신도 이 사실을 뇌에 입력하기 바란다. 사는 곳이 성공과 당신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당신이 원하는 모습을 지닌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어울리는 것이 자신을 변화시키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자신을 변화시키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신을 변화시키는 한 방법은 당신이 원하는 모습을 지닌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어울리는 것이다. 그쵸? 큰 바위 얼굴을 자꾸 생각했더니 큰 바위 얼굴이 되더라. 나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을 것인지. 죽을 때도 그래서 빛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쵸? 이 생을 다할 때도 연습이 돼야 돼요. 그쵸? 네. 주위에 누가 운동을 하고 있으면 당신도 운동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들기가 쉽다. 다른 사람이 운동하는 모습이 당신 뇌의 운동 센서를 활성화시킨다.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일하고 있으면 당신도 일하기가 쉽다. 인간에게는 다른 사람의 습관이나 버릇을 따라하는 본능이 있다. 이러한 지식을 활용해서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뇌를 프로그래밍 하면 된다. 당신이 원하는 모습을 지닌 사람들을 찾아서 되도록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도록 하라. 그죠? 그들의 좋은 습관과 에너지가 당신에게도 묻어날 것이다. 물론 무단 침입이나 납치, 스토킹은 금물이다. 유머 감각이 뛰어나셔가지고 또 한 말씀 하시네요. 스토킹, 납치는 금물이다 그랬어요. 그쵸? 네. 볼게요. 그 다음에 그래서 누구와 같이 어떤 시간을 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 수업을 들으면서 일주일에 두 번, 일주일에 한 번 완전히 긍정적인 다른 세상을 관점을 뒤엎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수업을 듣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죠. 오래간만이네요. 그렇죠. 전초는이. 네, 볼게요. 세상은 시간과 집중, 에너지를 넣고 핸들을 돌리는 슬롯머신이다. 행운이 찾아올 때까지 핸들을 계속 잡아당겨라. 행운이 올 때까지 계속 잡아당겨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라.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기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네. 파트 네 번째요. 결국은 시스템이다. 결국은 시스템이다. 볼게요. 아이고, 글씨가 하얘가지고. 인생이라는 장기전에서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 의지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뿐이다. 그쵸?
의지를 쓰는 거는, 내가 의지를 쓰는 거는, 야, 이거를, 근데 참 영적인 공부를 안 한 것 같은데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차원이 또 좀 상당히 높아요. 이분이요. 뭐냐면 스콧 애덤스가요. 그러니까 의지를 쓰는 거는 나의 개인적인 에고의 마음의 의지를 쓰거든요. 자유의지라고, 그러니까 자유의지라고 얘기하신 내 자유의지, 내 에고의 의지를 쓴다는 거죠. 근데 그냥 내가 내 의지를 쓰지 않으면 신의 의지로 간다는 거죠. 우리는 신의 의지를 써야 돼요. 근데 꼭 내가 여기 내 생각을 두고 내 감정적인 것 때문에 늦어진다는 말씀이 참 시간은 지나갔지만 긴 시간을 보냈지만 뭐 그래도 어떡할 거예요. 지나갔어도 지금이라도 알아차린다면 늦지 않았다. 그렇죠? 늦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의지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다. 의지력 굳이 쓰지 않고 그냥 시스템에 몸을 실어. 근데 그 시스템조차도 뭐 가야 돼, 안 가야 돼, 이 사람이 와, 저래, 막 있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 건지. 한번 그런 것도 한번 2026년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지? 일을 하다가 내 몸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그렇다고 또 돈에 대한 신념이 좋아서 돈을 많이 모아놓으냐? 그것도 아니고, 나라에서 주는 그냥 기본 생활비를 받고 살아야 되느냐? 그쵸? 의식 상승의 길은 전혀 없다. 그쵸? 의식 상승을 해야 되는데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 시스템에 얹혀라. 라는 거죠. 일상의 모든 부분에서 패턴을 찾아 나서라. 식습관에서 운동에 이르기까지 성공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에서 패턴이 있는지 뒤져보라. 패턴에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찾아보라. 그 패턴이 자신에게 어울리는지 직접 실험하라. 라고 해주셨어요. 행복의 메커니즘. 인생에서 유일하게 합당한 목표는 행복한 경험을 최대한 많이 누리는 것이다. 행복한 경험을 최대한 많이 누리기 위해서는 행복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신념이 긍정적이야. 행복을 경험하거든요. 경험과 경험하면 믿음으로 가. 신념이 있으면 경험을 해. 이게 뺑글뺑글 돌죠. 그랬을 때 그 사건에서 경험이 나오니까 그 사건을 긍정적으로 바꾸면 행복한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기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소시오패스나 은둔자들이나 극도의 이기주의를 통해 행복을 느낀다. 정상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면서도 인생을 즐길 줄 안다. 당신도 이렇게 정상적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가정하고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행복을 증진시키고 싶다면 행복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한다. 그쵸? 행복이 뭔지를 알면 행복이 뭔지 알아요? 어떻게 작용하는지 전혀 몰랐었어요. 이 의식 수업을 듣기 전에. 그냥 행복이라는 단어가 그냥 돌아다니는 줄만 알았죠. 평온한 게 뭔지도 모르고 글씨만 읽었죠, 글씨만. 이 글자는 읽을 줄 아니까, 한글은. 그 글씨만 읽었던 것 같아요. 의미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당신은 행복의 공식이 상당히 명확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다. 행복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주기, 바로 주기, 병충해 방지, 물 주기, 비료 주기. 아까 비료 주기였네요. 병충해 방지, 물 주기, 서리 대비하기 같은 기본 지식도 없이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다. 비료도 어떻게 주는지, 물을 어떻게 주는지. 그러니까 저는 화초도 있잖아요. 잘 키우시는 분들 보면 이 화초가 물을 얼만큼 언제 만에 필요한지, 일주일에 한 번인지 한 달에 한 번인지, 왜 그런 것도 다 읽으면서 예뻐해 주잖아요. 사랑을 해 주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화초를 키워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키우면 죽죠. 많이 죽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화초를 안 키운단 말이에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 그냥 보는 거는 좋아요. 근데 이제 제가 키우는 거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보는 건 좋아요. 근데 이렇듯이 행복도 마찬가지다.
식물을 키울 때 어떻게 키우면 되는지의 메커니즘을 알고 키워야 하듯이, 그래, 잘 살아요. 우리가 살면서 행복을 추구해요.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죠. 행복은 저기 500 넘어야 있어요. 의식 수준. 500 넘어서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500이 넘어갈까, 의식 수준에? 그쵸? 그냥 무조건 그냥 뭐, 포기하고, 괜찮은 척하고 한다고 행복한 건가요? 언젠간 태어나서 병 걸린다 하잖아요.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나중에 그게 감정이라는 거는 해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튀어나오게 돼 있다. 억압하고 회피하고 표출하다가는 반드시 몸을 치고 병으로 나온다. 그래서 발표를 매주 해야 되고 할 때마다 해야 되는데 발표를 안 하더라. 그건 또 무의식에서 뭐예요? 나는 아파도 되는 사람이야. 신념이 아주 나는 아프고 나는 이렇게 돼도 돼라는 신념이 있어요. 아주 근원에는. 그래서 발표를 덜 해요. 안 바뀌려고 해요. 아주 자기 고집을 아주 완강하게 가져가는 거죠. 안 바뀌려고. 무의식에서. 전에도 고집이 있었고, 요번 생에도 고집이 있고, 놓고 빨리 이게 어디로 줄을 서야 되는지, 어느 곳으로 에너지가 줄을 서야지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행복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돼야 된다. 그래서 땅에 나는 사업을 안 할 건데, 나는 수행을 안 할 건데, 현재 의식이 아니라 잠재 의식을 찾고 무의식까지도 완전히 바뀌면 진짜 평온해져서 깨달음으로 간다 그러셨잖아요. 무의식까지 뭐 찾아보죠, 뭐. 무의식까지 찾아보는 거죠. 무의식에서부터 내가 누군가를 무시했더니 무시당한다라는 거를 진짜 오래전부터 그걸 들고 왔더라고요. 그 요번에 이제 그 무의식에 있는 걸 하나를 이렇게 들고 해결을 하니까 이해가 돼요.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대요. 그 행동하는 거가 저는 옛날 같으면 저게 뭐야 하면서 막 이랬을 거예요. 감정이 막 올라왔을 거예요. 근데 무시에 대한 부분을 무의식에서 찾은 무의식을 해결을 했더니 아, 저 사람이 진짜 불안한가 보다. 그게 느껴져요.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 사람 불안하구나. 불안한 걸 저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표출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 사람을 이해하는 각도가 다르는 거죠. 여기까지 이렇게 땅에 씨를 뿌리기는 쉽지만 뿌리기는 쉬워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만들어진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예의 기술을 알려야 한다. 정원 가꾸기와 마찬가지로 행복해지는 것도 겉으로만 간단해야 보이기만 할 뿐이다. 행복해지는 것도 겉으로만 간단해 보이기만 할 뿐이다. 간단해 보이기만 할 뿐이다. 그랬는데, 음, 그러니까 정원 가꾸기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원예 기술을 알아야 한다. 어떻게 원리가 이렇게 되는지는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행복도 겉보기하고는 다르게 속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행복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기까지 하고요. 예, 1939일 차는 내일 하겠습니다. 우선 행복의 정의와 행복을 또 한번 또 보고 시간이 지나갔어요. 네,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월요일이고요. 다음 주 일요일 날 1월 18일 날 좀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보다도 우선순위로 정해놓고 네, 그 다음에 했을 때는 또 일이 달라지겠죠? 네, 그래서 많이 참석하셨으면 좋겠고요. 누가 한 분 손을 또 꼭 잡고 오시면 더더욱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쵸? 네, 꼭 같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내일은 대구에서 수업이 있습니다. 대구에서 수업이 있고, 그 다음에 어, 토요일 수업 있죠? 네. 3월 7일, 8일 다 외우셨죠? 네. 끝나고 명상 있습니다. 음성을 해제시켜 주시고요. 네.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